탄화수소의 완전연소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자, 좀 전에 탄화수소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탄소, 프로판을 먼저 볼게요. 예, 프로판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O2가 있고, 그러면 가장 안정된 물질은 뭐냐?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고, 수소는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가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했었죠. 이제 두 번째가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반응물이죠.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응물의 전체 무게하고 생성물의 전체 무게는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질량 불변의 법칙이죠. 그죠? 반응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반응물이잖아. 반응물의 무게와 생성물의 무게는 항상 같다라는 거죠. 자, 항상 같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성 원소가 같아야 돼. 지금 반응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생성물도 어쨌든 간에 뭐로만 이루어져야 돼?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CHO가 있는데 여기에 CHO에다가 S까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반응물에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으면 생성물도 세 가지로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CHO가 있는데 여기에는 CH밖에 없다. 이거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여기도 CHO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여기에 탄소의 개수하고 반응물의 탄소 개수하고 생성물의 탄소 개수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반응물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탄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3개 있으면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3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개. 그럼 여기는 여기밖에 탄소가 없는데 여기다 3을 쓰면 이런 물질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앞에다 크게 3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여기 1이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3일은 3 해서 3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탄소는 맞춰줬네요. 라는 거죠. 수소는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죠.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줘야 되는데, 8개 있으려면 여기는 없어. 여기에 2개가 있죠. 앞에다가 크게 4라고 써줘야 되죠. 그러면 2, 4, 8 몇 개야? 8개 있는 거죠. 마지막에 산소는 여기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죠. 근데 여기는 몇 개가 있어? 2, 3은 6, 4, 1은 4. 맞나요? 10개가 있죠. 맞나? 여기 1이잖아, 1. 그죠? 그럼 4, 1은 4. 앞에 크게 쓴 거는 다 곱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10개가 있죠.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10개. 여기 없죠? 여기 앞에다 크게 5라고 쓰면 되잖아. 맞나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구성 원소가 똑같이 CHO고 탄소 3개, 수소 8개, 산소가 몇 개? 10개니까 계산해보나 마나 요 2개의 합 질량과 요 2개의 합의 질량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맞죠? 이게 개수를 맞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맞췄죠. 근데 이렇게 맞추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개수 맞출 때 순서대로 C, H 맨 마지막에 뭘 맞춰? O를 맞추죠. 그래서 C 맞추고 H O 맞췄잖아. 근데 뭐 이거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산소를 맨 마지막에 맞추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는 거지. 산소는 맨 마지막에 맞춰라. 근데 우리 교재에 아까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걸 보라고 했는데 이 파란색으로 쓴 것은 공식처럼 만들어놨어. 공식처럼. 근데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혹시 출제자가 이 공식으로 문제를 낼까봐 그러는 거지. 공식으로 낼까봐. 지금이 훨씬 더 쉽지 뭘 공식을 암기해. 그죠? 근데 또 공식이니까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CmHn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 탄소를 m이라고 했고요. 산소를 n이라고 했어요. 그죠? 수소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어, 지금? m 플러스 4분의 n이야. 그럼 여기다 밑에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m 3 플러스 4분의 n. 4분의 n이 얼마야? 8. 맞나요? 그럼 얼마야? 5 된 거네, 5. 맞나? 공식처럼 보면.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m CO2라고 써있죠. m이 얼마야?
3이네, 3. 맞나요? 네. 3. 그 다음에 얼마야? 2분의 n. 맞죠? 2분의 n. n이 얼마야? 8. 2분의 8이잖아. 2분의 8은 얼마야? 4. 맞죠?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상쓰는 거 보면 여러분도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싫죠? 예. 싫은데 어쨌든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험 문제 중에 다음 중 탄화수소의 완전연소식이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시간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시간이 2시간인데 2시간 중에 1시간 지나면 다 엎드려 있어. 왜 엎드려 있어? 시험 다 끝났어. 언제 집에 가라고 하나 엎드려 있다는 거지. 그 시간이 남기 때문에 만약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가장 자신 있는 프로판을 하나를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1, 2, 3, 4 중에 만족되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공부하기가 그렇게 싫으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어렵진 않은데 저도 잘 몰라 이거. 쓰고 싶지 않아. 근데 제가 지금 책에 있는 거는 오로지 뭐일 때만 쓰는 거야? 탄화수일 때만 쓰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틸알코올이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주성분이 뭐야? CH5로 돼 있죠. 얘는 CH니까 탄화수소는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얘는 탄화수야, 탄화수 아니야? 아니니까 공식을 못 써. 그럼 어차피 얘는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식이 가장 쉬운 방식이긴 한데 누가 이런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만들었어 누가. 그럼 시험 문제 낸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얘는 똑같죠. 역시 탄소는 역시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뭐가 돼요? H2가 되는 거죠. 뭐 더 있나요? 없잖아. 그죠? 플러스 Q 나오겠죠. 그죠? 자, 그냥 똑같아. 이제 간단하게. 전체 중에 탄소 몇 개 있어? 2개. 그럼 이 앞에다가 2라고 쓰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있어? 6개. 5개, 6개. 6개니까 앞에다 3 쓰면 되겠네. 맨 마지막에 뭘 맞춰야 돼? 산소는 맨 마지막에 맞춘다. 여기가 산소가 몇 개예요? 4개, 3개, 7개. 여기에 하나 있죠? 하나 있으니까 몇 개 맞추면 돼? 6개. 그럼 3만 쓰면 되잖아.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식을 보라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올까봐 그 공식을 보라는 거지. 공식이 나올까봐. 아니면 그냥 어떤 방법을 한다. 아니면 그냥 C 맞추고 H 맞추고 맨 마지막에 뭘 맞춘다? O를 맞춰라 라는 이야기죠. 그럼 다 돼. 우리 뭐 소방에서 나오는 모든 반응식은 그 순서 되면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췄어. 그죠? 맞춘 게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맞췄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더 들어가 봐줘야 돼. 그럼 얘는 설명해, 설명. 어떻게 설명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몰이죠, 몰. 얘는 1이 빠진 거죠. 그럼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1몰의 프로판을 어떻게 하려면 프로판을 완전 연소시키려면 5몰의 산소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맞나요? 1몰의 프로판은 항상 뭐랑 반응해? 5몰의 산소랑 반응을 하고 그러면 완전히 반응했다고 하면 3몰의 이산화탄소하고 4몰의 H2O가 얻어지면서 530kcal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예, 맨 앞에 있는 게 뭐니까? 몰이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첫 번째가 질량 불변의 법칙이잖아. 그러면 얘의 분자량이 얼마야? 44죠, 44. 원래는 44만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으로 보고 싶으니까 g이나 kg을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얘는 어때? 원래는 1몰이면 얼마야? 32g이죠. 1몰이었으면. 근데 앞에 몇 몰이야? 5몰이잖아, 5몰. 5배 줘야지. 그죠? 그래서, 44g의 프로판은 몇 g에? 160g의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라고 말해도 말이 된다는 이야기지. 아까 뭘로 설명을 했잖아. 그럼 이제는 얼마가 나와? CO2는 얼마야, 분자량이? 44예요. 프로판하고 공교롭게 똑같은 값이 나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얘는 1몰이었으면 44일 텐데 3몰만큼이 나오는 거죠. 암산 잘 안 돼, 제가. 132g인가? 갑자기 잘 되려고 그러네? 132g. 맞나 모르겠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가 나와? H2O는 18이잖아요. 그죠? 근데 몇 몰이야?
4몰. 예. 그럼 요거 얼마가 나와, 그러면? 오, 여러분들 암산이 빠르시네. 이렇게 나와. 그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한 값과 요 두 개를 더한 값은 어때 해줘야 돼요? 같아줘야 되죠. 아, 당연히 뭐, 같겠지. 계산기만 뚝 봐 눌렀으면.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질량 불변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프로판 44g을 완전소시키려면 160g의 산소가 필요하고, 그러면 132g의 CO2와 얼마였지? 72g의 수증기가 나옵니다. 엄청 통쾌하게 생각하네. 예? 예. 자,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근데 프로판이 10g이 반응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 물어볼까? 하나만 물어보자. 하나만. 10g이 반응했으면 H2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근데 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비례식이지, 비례식. 44일 때 이만큼이 나왔으면 10일 때는 얼마가 나오나.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죠? 나는 다 구할 수 있지만 물어본 게 얘밖에 안 물어봤잖아. 그럼 나머지 그냥 가리면 되죠. 아, 44일 때 이만큼, 얘는 한 대략 얼마만큼 나오겠어? 4분의 1을 조금 안 나오겠죠. 맞나요? 계산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반응식을 완벽하게 쓰고 나서 반응식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아, 44g이면 이 값이 나오겠지만 440g이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거에 곱하기 10배가 나오겠죠. 그죠? 22g이면 이게 반이 나오겠죠. 어차피 비례 관계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죠? 반응식을 쓸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갈 때 계산기 가지고 가죠? 저처럼 암산 안 돼도 다 충분해요.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죠? 네. 계산기를 가지고 가는데 다 공학용 계산기 뭐 그다지 필요 없는데 뭐 공학용 계산기도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보통 가지고 가시잖아. 그죠? 네. 공학용 계산기를 자기 계산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경험이 있는데 남의 계산기 빌려 가면 계산기마다 다 틀려 누르는 방식이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그죠? 1몰의 프로판이 5몰의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3몰의 CO2와 4몰의 수증기가 나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질량 불변의 법칙은 만족하지만 몰 불변의 법칙은 없어. 얘는 6몰이잖아요? 얘는 7몰이야. 이거는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죠? 운이 역수로 좋으면 같을 거야. 얘랑 몰수가. 만약에 뭐 다른 반응식 쓰다 보면. 근데 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똑같겠죠? 1몰의 프로판이 완전 전수했을 때 3몰이 나왔습니다. CO2가. 그런데 만약 이것이 5몰을 반응했으면 얘 얼마예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 두 개는 필요 없는 이야기지. 그러면 1몰이면 3몰이면 5몰이면 5배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15몰 나오겠습니다가 문제의 답이라고. 어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 설명을 해야 돼. 질량으로 말할 수도 있고 몰수로 말할 수도 있다. 마지막 하나가 뭐야 이제? 부피로 말할 수가 있죠. 부피. 예, 부피는 아직 안 했는데 이건 어느 때만 쓰는 거냐면 표준 상태일 때만. 자, 이 두 개는 언제든 사용 가능해.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해. 얘네들은 질량과의 관계나 몰과의 관계는 어느 때나 가능한데 부피로 볼 때는 꼭 어떤 조건이어야 돼? 표준 상태일 때만 사용 가능해. 표준 상태가 뭡니까? 0도씨 1기압일 때. 사실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표준 상태라고 보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죠? 자, 표준 상태일 때는 이게 가능하고 표준 상태가 아니면 이거는 못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피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는 표준 상태일 때 1몰이 부피가 얼마야? 22.4리터. 이건 뭐 들어보셨죠? 1몰이 20.4리터. 근데 얘는 5몰이니까 어떻게 돼? 5 곱하기 22.4리터. 3몰이니까 3배. 4몰이니까 4배일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비교하려고 한다 그러면 표준 상태일 때만 최적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25도씨 뭐 1기압에서 무슨 뭐 22.4리터가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이거는 못 봐. 근데 문제 왜 나온 거야?
그때 좀 어려운 게 있어. 그때는 얘를 부피로 물어봤지만 표준 상태라 그러면 여기다 바로 비례할 수가 있죠. 표준 상태 아니면 얘는 쭉 지우고 뭘로 봐야 돼 이제? 질량을 봐야 돼. 질량을. 질량으로 놓고 구한 뒤에 뭐로 바꿔야 나중에? 부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기체의 법칙을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하시게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질량과 몰에 대한 부분은 온도 상관없이 무조건 대입 가능합니다. 부피로 들어갈 때는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라 표준 상태라고 하면 그냥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는 부피를 구하겠지만 지금은 부피를 안 봐. 질량으로 아까 얼마 했었지? 그래서 질량으로 보고 나서 나중에 부피로 바꿔줘야 돼. 먼저 g을 먼저 구한 뒤에 부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어렵지 않아. 나중에 계속 할 거니까. 그죠?